열심히 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과정들이 조금 더 체계화되면 처음 오는 곳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런 게 진짜 큰 도움인데 맞습니다. 네. 그 5천 명의 응답자 중에서 학생들이 한국에서 나는 살고 싶다. 유학생 졸업자 94명이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양한 문화를 가진 유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머물며 배우고 그리고 새로운 시각과 열정을 더해줄 수 있다면 그 변화는 단순히 인구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재생과 성장으로 이어질 텐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자, 2부에서는 그 방안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반면에 요런 거는 좀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아쉬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 다니엘은 한국에서 유학생을 오래 했잖아요. 네. 좋은 거는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좀 아쉬웠다. 요런 게 좀 더 뒷받침되면 좋았겠다 하는 것 좀 시원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물론 이제 저도 졸업한 지 지금 11년 전이니까 아마 우리 그 중에 사이 졸업한 게 제일 빨라요. 그런가요? 아마 어쩌면 그 사이에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확실히 취업에 대한 희망 가지면서도 굉장히 절망스러운 경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대한민국 학생들도 당연히 취업 시험 어려운데 아니죠.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너무 또 쉬우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취업 자체가 어렵다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저는 사실 졸업했을 때 전부 다 영어로 하고 굉장히 국제적인 무대였는데 그래서 교수님도 너희들이 이제 우리 사회의 인재다 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뭐 유엔이라든지 독일 대사관이라든지 좀 약간 콧대가 조금 높고 어디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취업이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비자가 만료됐죠. 그래서 비자가 만료돼서 독일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정착하고 싶었는데 그 취업 관련된 그런 문 열어주는 좀 열심히 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과정들이 조금 더 체계화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중요했었고 저는 이제 전공했으니까 그나마 괜찮았었는데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이거 영어권도 아니고 하니까 사실 언어 장벽이 굉장히 컸죠. 예, 한국말을 이제 아예 전공하는 학생 아니면은 또한 GKS 장학금 받아서 어학연수 먼저 마치고 학업 들어간 학생 아니면은 사실 그 이제 언어 장벽 아무래도 되게 높죠. 그쵸.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어요. 언어 장벽, 문화 장벽. 일단 언어가 좀 원활하게 돼야 또 문화에도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이어지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유학생들이 언어와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좀 제공할 수 있는 지원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교수님? 대학들은 다 어학원을 한국어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학당. 그리고 어학당을 운영하고 있고 또 한국에 입학하려면 굉장히 엄격하게 저희가 토픽 3급 또 토픽 4급 일정 기준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한국말이 배우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대학들은 있고 그리고 또 외국에도 한국 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한국어를 일단 접하고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은 이미 다 구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한국 어학당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저희도 살면서 잘 안 쓰는 어려운 단어들을 유학생들이 되게 많이 쓸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럴 땐 정말 저도 국어 사전을 찾아보게 되는 그래서 정말 와서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한국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영어로도 수업을 받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장관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현재 여러 대학에서 영어 트랙이나 영어 강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국유학 종합 시스템에서 학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대학에서 유학생들의 학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 국제학부도 신설하고 있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덧붙이자면 교육부에서 이번에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한국 유학 취업 등을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늘어남에 따라서
해외 초중등 한국어 교육 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현지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해외 초중등 한국어 교육의 자생적인 여건 조성을 지원합니다. 한국 유학 취업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역시 지원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단기적으로는 시행 규모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AI 기반 디지털 토픽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네, 뭐 학교에서뿐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학업과 정주를 도와주는 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역에서는 또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내년 2025년도부터 그 교육부가 직접 지방대학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모아서 지자체에 줍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역 수요에 맞는 대학 지원을 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라이즈 체계에 들어오면 그 외국인 유학생 아까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든지 이런 것들을 그 라이즈 사업으로 저희는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어하고 한국 문화에 익숙해져야 된다. 그 중요한 제도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다니엘도 한국에 머물고 이곳에서 일을 찾고 싶었는데 비자 만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갔다가 오는 맞습니다. 상황인데 그런 걸 단축시켜 줄 수 있으니까요. 네. 자, 실제로 유학생들의 목소리를 이제 반영하기 위한 조사나 피드백 프로그램들을 이제 대학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교육부에서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 제도가 있어요. 외국인 유학생을 대학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인증을 습득을 해야 되고 인증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 중에 만족도나 생활 만족도나 이분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도에 대해서 비율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책정이 돼 있어서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외국인 유학생을 교육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교육부에서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래서 이 80% 이상의 학생들이 응답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매년 관리가 전국적으로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해요. 다니엘도 학교 다닐 때 내가 뭔가 지금 어려움이 있고 뭐 모르겠고 그럴 때 학교에서 도움을 요청해서 바로바로 그런 피드백도 좀 받았나요? 저는 교환학생 때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때 이제 큐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약간 버디 어시스턴스 프로그램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국장님 1:1, 말씀하신 예. 것처럼 맞아요. 1:1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석사 때는 아예 그 GKS 프로그램 통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다 관계자들이 계셨고 그래서 되게 편하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맞아요. 정말 내가 태어난 나라가 아니라 처음 오는 곳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런 게 진짜 큰 도움인데 맞습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다니엘이 학교 공부를 마치고 사실 자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내가 이곳에서 일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남아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뭡니까? 독일보다 비가 덜 오고 독일보다 음식이 더 맛있어서 라고 할 수 중요해요. 있는데 중요합니다. 일단 전공이 한국학이었으니까 저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좀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일상생활에서 매일 언어를 써야 하고 그 관련 일을 할 수는 있고 그리고 정말 실제로 날씨하고 저는 또 이제 산 되게 좋아해서 산 자주 갈 수 있는 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사계절 있고 또 다양한 활동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또 세계적인 수도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게 그냥 재미 그 자체죠 뭐. 저요.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자, 한국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나아가서 이 정착까지 하는 사례들이 많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다른 사례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준비해봤는데 만나보시죠. 대한민국으로 유학을 왔다가 정착을 하게 됐다는 아식님. 안녕하세요.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온 아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온 지 거의 이제 10년 넘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IoT 토탈 솔루션, 모바일 태블릿, RFID 솔루션을 전문 기업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 방식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돼 있고 그리고 리소스를 잘 활용하는 교육 방식이다 보니까 한국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국비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4년 정도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고 하는데요. 저를 좀 공부하다 보니까 그 IMF 때 그 전에 한국 경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면 엄청 빠른 시간에 경쟁이 되게 많이 발전됐잖아요. 그런 부분이 참 대단했었어요. 그래서 한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회사를 다니면서 배우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때문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글로벌 기업에서 사업 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나 마찬가지로 힘든 점도 있고 좋은 점들도 있고 특히나 한국에는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있고 가끔 긴 시간 동안 일을 할 때가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걸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걸 바탕으로 자기 개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거를 배워서 더 좋은 역할이나 책임감을 갖고 하면은 그게 나오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면서 보람을 느끼죠. 이제는 익숙해진 한국에서의 생활. 아식님은 어떤 동료일까요? 사적인 얘기를 할 때랑 업무 얘기할 때랑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진지하고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업무를 하는 편이고 해외 영업인 만큼 시차가 달라서 밤늦게 미팅하는 경우도 많은데 아식님은 항상 지치지 않고 유쾌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더 궁금해지는 글로벌 인재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다니는 회사 사장님께서 처음에 신입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임원까지 됐는데 저도 언젠가 그렇게 좀 멋있는 사람이 되고 팀 또는 큰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이곳에 또 다른 글로벌 인재가 있다는데요. 9년 전 대한민국으로 유학을 왔었던 팜티투의 트린 교수님. 올해 모교였던 KDI 대학원의 정식 교수로 임용됐다고 합니다. I first came to South Korea in September 2015 as a master student in the public policy program with a focus on regional development and the environment. I've long been interested in development economics and South Korea with its economic miracle. On top of that, just like many other international students, I was really fortunate to receive the full funding from KDI School. 아버지의 권유로 시작한 경제학 공부. 현실적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더 빠져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This semester, I'm teaching a PhD level course in development economics. In addition to lecture hours, I also conduct research. Let's say if we focus on the CO2 emissions, how development influences the environment. 학생들과 토론하며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고 또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학생들은 강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Especially her lecture design is very helpful to us. We learn lots of things from here. So in the end of my study, I will go back to my work as a government officials and hopefully I can implement what I studied in development economic, implement my research finding as a policymaker. 팜티투의 트린 교수님에게도 강의는 또 하나의 배움이라고 합니다. Many of our students come from diverse international backgrounds, so they naturally bring very unique experience and perspectives to the classrooms. So that dynamic exchange of ideas really emphasize the importance of deepen our understanding of the world. So as an educator, my main goal is to provide the kind of support and encouragement that I have received to the students so that I can help them grow both personally and academically. 유학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 정착한 팜티투의 트린 교수님. 앞으로 더 많은 해외 인재가 대한민국에서 함께 성장하길 희망합니다. 다니엘, 네. 남 같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괜히 뿌듯하네요. 박사까지 하시고 이제 교수도 나오셨고 또 여기서 이제 동원회장으로 또 회사 생활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례 보니까 정말 그 GKS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체계적이고 또 얼마나 어떤 장래 희망을 선사해 줄 수 있는지 제대로 보여준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국으로 돌아가서 장관이 되신 분도 있다고 GKS의 졸업생 중에 장관이 된 사람도 있고 훌륭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주 장관님이 계셨으면 참 좋아하셨을 텐데요. 이 궁극적으로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친 후에 지역 산업에서 이제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충북 지역 산업과 연계해서 유학생이 이 지역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서 좀 좋은 방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K 가디안 제도 1대1 그 주민하고 매칭시켜서 지역 사회와 같이 하는 지역의 그 민간과 또 우리 지자체와 기초지자체와 산업체, 대학, 그 연구소 다 모든 인적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그 유학생들의 정착을 도와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뿌리 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산업부에 뿌리 산업 외국인 기술 인력 양성 대학으로 지정을 받으면 그거는 표준 현장 학습제라고 그 기업체, 뿌리 산업체에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사실은 그
학습하면서 근로는 아니지만 학습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갖고 제가 생활할 수 있고 그게 끝나면 바로 E7 비자, 바로 취업으로 연결되는 그런 비자로 돼서 그 기업체하고 미리 바로바로 끝나고 바로 취업이 가능한 그런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독일 듀얼 시스템하고 듀얼 되게 시스템 비슷하네요. 저희가 독일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아, 있습니다. 네. 또 먼저 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네, 네. 전북대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전북대학교에도 이렇게 지역 산업체하고 미리 매칭을 해가지고 일하면서 공부를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 그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5천 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졸업을 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로에 대해서 물어봤던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아까 장관님도 나오시고 정치인도 나오시고 뭐 굉장히 유명한 분들도 많이 나오셨거든요. 한국 유학 왔다 돌아가신 분들이. 근데 무려 과반수에 가까운 한 48%의 그 5천 명의 응답자 중에서 학생들이 한국에서 나는 살고 싶다. 한국에서 취업하고 싶다. 48%의 의향을 밝힌 외국인 유학생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대학별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충청북도라든가 전라북도라든가 뭐 모든 지역 인구 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함께 개발이 돼서 같이 안 가면 그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아까 E7 말씀하셨는데 유학생들은 E7 어떻게 하지? E10이 뭐지? 나는 뭐지? 이걸 어떻게 가야 되지?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정부에서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교육의 문제지만 전 사회적으로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취업과 정주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각 부처와 협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도 또 우리 장관님께서 잘 협력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학생이 지역 인력의 중요한 축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교육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여러 부처와 협력해서 유학생의 취업과 정주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범부처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공계 첨단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과기부, 산업부 등과 협력하고 있고 또 유학생 취업과 정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무부와 비자 개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중기부와는 유학생 취업 박람회 개최, 유학생 전용 취업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유학생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대학과 기업이 협력해서 유학생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자, 유학생 유치부터 취업과 정주를 지원할 수 있는 좋은 방안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니엘. 사실 제 기본적인 거는 어쨌거나 비자 발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본인이 아무래도 또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다니엘 걱정하지 말아요. 오. 항상 제 옆에서 모든 계획을 다 갖고 계셨던 우리 계획 2조 장관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영상으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장관님. 비자 제도는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역의 인재 유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이 졸업 후 구직활동, 인턴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고 취업 가능 직종도 보다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상황에 맞는 비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비자 정책을 제안하는 광역형 비자 도입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다니엘 씨의 궁금증을 또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특화된 비자 프로그램이 실제 효과를 주고 있나요? 우리 국장님? 네, 충청북도는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을 추진해서 일정 자격을 갖춘 그 외국인 우수 인재에게 인구 감소 지역에서의 거주와 취업을 조건으로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해서 정착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작년 1월부터 시행된 사업인데요. 저희 제천시와 단양군이 인구 감소 지역인데 선정돼서 170명의 외국인 우수 인재를 모집했고요. 작년 7월 초에 모집을 완료해서 모집된 인원 중 71%인 121명이 식료품 제조 및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 분야에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 졸업자 94명이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타 지자체에서
저희 충북으로 또 온 인원이 109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109명이 전북에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경제 활동 인구 확충과 인구 감소 지역 활성에 기여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다니엘은 지금 들으면서 유학을 내가 좀 더 늦게 왔으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훨씬 더 뭔가 되게 완화된 느낌이네요. 예. 맞아요. 이게 또 지금 좀 유학 오면 좋은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 인식 개선이 많이 된 건 사실이지만 네. 아직까지도 뭐 기업이라든지 지자체에서 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인식 남아 있잖아요. 요렇게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방안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독일 사례도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 외국인 유학생들이 없었더라면 아마 경제적으로 훨씬 더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정말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 유치해가지고 경제적인 효과가 어쨌거나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지원 프로그램들 이제 또 유지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는 또 어떤 게 필요하냐면 그 네트워킹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필요한 네트워킹.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아데코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제 그 전에 뭐 이를테면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도 거기 이제 회장했었는데 이제 독일 말로 알룸니 네트워크 도이чланд 코리아인데 이게 한국 독일 그 동문 네트워크였다가 지금은 정말 한국하고 독일 관련된 모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들어가면 되거든요. 유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훨씬 더 뭔가 서로 이제 필요한 인재를 이제 교류하기도 하고 취업 관련된 정보도 교환할 수는 있고. 그래서 이런 사회적 단체들이 있으면은 이건 대학교랑 많이 연결시켜서 같이 좀 더 취업에 도움이 되고 이제 어떤 상호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학교 지자체 그리고 그런 뭐 동문 네트워크라든지 같이 연결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한민국과 독일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이제 각 국에 따라서 그런 아마 있을 네트워킹들이 거예요. 굉장히 네. 지금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을까 네. 기대를 해봅니다. 자, 유학생들이 지역 문화에 적응을 하고 또 지역 사회에 소통할 수 있도록 문화적, 사회적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있을까요? 지금 저 부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청남대라고 하는 옛날에 이제 청와대의 여름 휴양지 같은 데인데 지금 청남대 프로그램도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런 거를 지금 적극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들을 뭐 국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기울이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또 어떤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갖고 계시는지 이분께 들어봐야 되겠죠. 장관님. 네,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대학들을 해외 인재 양성의 허브로 발전시켜서 세계적인 유학 강국 유학생 수 10위권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을 찾아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수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서 자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과의 과교 역할도 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희망하는 유학생의 경우 우리 사회에 정착해서 한국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장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논의를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씩 제언을 좀 부탁드릴까요? 우리 교수님.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의 글로벌 인재 유치는 교육으로부터 시작해서 교육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교육이 우선하는 글로벌 인재 유치가 조금 더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네,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환대라고 생각합니다. 웰컴 투 코리아, 웰컴 투 충북. 마지막까지 깨알같이 충분으로 오세요를 해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니엘. 우리 사회는 지금 사실 세계 시민이 필요한 사회인 것 같습니다. 정보의 속도라든지 어떤 교류라든지 정말 지난 몇 년 동안 훨씬 더 이제 빨라졌는데 그래서 세계 시민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계 시민들도 이제 건강한 그런 인식을 갖춘 그런 분들 만들기 위해서 이런 유학 프로그램들이 정말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장관님께서도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정부와 대학, 지자체의 노력에 힘입어서 유학생 교육 경쟁력이 점차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생활하며 국제사회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는 글로벌 인재로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의 활력을 되살리고 교육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해외 인재를 맞이하는 일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사회가 다양한 인재들과 함께 더 큰 내일을 만들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